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했네요. 비례대표 의석수도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각 당에서 선거를 책임졌던 대표자들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대 국회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로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기에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보다는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중도 개혁의 봄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3지대를 지켜야 합니다. 국난 극복을 전면에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 정권 심판과 견제를 내걸었던 미래통합당. 국민은 국정 운영 안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180석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슈퍼 여당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당선자들의 목소리와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봅니다. 6년 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사를 목격한 그날부터 우리는 망각과 싸우며 진실을 건지기 위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추모식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가 유령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때맞춰 개봉했습니다. 김지영 감독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4월 16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하며 21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21대 총선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소속 이영호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당선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TV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남원 임시 순창 이게 복합선거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개표하느냐에 따라서 개표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어제는 저한테는 약세 지역부터 개표가 진행돼서 초반에 사실은 뒤져서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또 지지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한마디로 지옥을 맛봤는데. 예, 그 선거 전에 그 호남 지역구 28개를 민주당이 다 싹쓸이해간다. 그런 여론이 높았고요. 또 실제로 강력한 현역 의원들, 또 무소속 의원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졌는데 의원님만 혼자 당선됐습니다. 당선 요인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지역은 저로서는 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좀 끌어간 것이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예. 사실 우리 지역 민심이 당은 민주당이 좋지만 예. 사람은 좀 제가 낫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또 제가 되고 나면 민주당으로 갈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에게 조금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4년 전 총선에서는 그 녹색 바람이 크게 불면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4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나온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당시에 국민의당을 밀어줬을 때 민심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를 바꿔라. 그래서 제3당을 좀 지지를 해줬었는데 예. 제3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스스로 무너진,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열되고 또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서 민생당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예. 매우 국민들의 눈에 볼 때 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총선 전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180석 뭐 여권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180석이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이 가능한 의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로서는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의석만 믿고 또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추진한다면 국회가 자칫하면 그 정부 견제를 하지 못하고 통법으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저는 우려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아까 말씀하면서 그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호가 당선되면 결국은 다시 민주당을 할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근데 예. 오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는 뭐 지금 선거가 끝난 하루 만에 선거 과정에서 수없이 이제 무소속 당선자가 못 들어온다 이 얘기한 입장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로 봐서는 또 우리 이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공약을 전제로 또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예. 저로서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도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뭐 동물 국회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21대 국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0석이면은 사실은 뭐 일당 독재 거의 가능한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의석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생산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예. 오히려 집권당에 부담이 되는 의석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오히려 좀 대승적으로 또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끌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20대 국회는 이 토론과 논쟁, 대화 타협이 실종된 국회였기 때문에 네. 아마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우리 국민들도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21대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포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무소속으로 지금 있지만 예. 일단 헌법기관으로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있어 보니까 본인의 소신보다는 어떤 당 속에 매몰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어느 당에 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든 간에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전하고 또 제가 양심에 따른 소신 있는 그런 어떤 의견을 예. 표출하는 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소속 이용호 당선인이었습니다. 이번엔 비례대표 당선인 만나보죠. 미래한국당 신원식 당선인입니다. 당선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신원식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예. 여러 가지 저 마음이 무거운 편입니다. 예.
아마 미래통합당 또 미래한국당 소속 당선인들은 다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쁘기도 하지만은 당이 참패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굉장히 좀 처절한 기분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예.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음. 그리고 우리끼리 같은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끼리 소위 희망 회로를 돌리다 보니까 예.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객관적인 판단이 좀 결여돼서 이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미래통합당 쪽에 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애써 그거를 조금 무시했던 게 이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이 총선 이후 통합당과 합류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고 원유철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예. 예,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이제 비례 초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상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의 전체 의견이 모인 대로 갈 거고 지금으로는 통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19개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네. 예. 한석만 더 있으면은 독자로 또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가 있어가지고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또 뭐 사실은 뭐 선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년도에 4+1이라고는 협의체를 통해서 사실은 뭐 제1야당이 참가 안 한 가운데 만들었는데 예. 또 기형적인 형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글쎄요. 또 뭐 기형적인 형태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뭐 저쪽도 민주당이 만들고 이러면 또 어떤 뭐 당에서 전략적인 판단을 할지는 제가 뭐 제 영역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합참 참모차장 출신이신데요. 네. 당연히 국회 가셔서 전문 분야를 살릴 생각이시겠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뭐 저는 국방위를 신청할 텐데 뭐 당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할 거로 뭐 예상이 되고요. 예. 뭐 저희가 그동안 제가 뭐 여러 가지 칼럼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썼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이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우리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국군의 어떤 뭐 철저한 국방 태세 이런 측면보다는 남북 관계가 우선되는 그 종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의 제일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좀 이런 걸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는 철저히 따지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좀 잘못된 안보 정책을 정상적으로 해서 할 때는 또 적극 지지할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전문성에 입각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생명과 예.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 보수 야당에게 회초리를 세게 들었습니다. 황골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 당 지도부, 당에 됐던 모든 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예.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의 어떤 내부 갈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심어주지 못했고, 예. 그다음에 세상에 변화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늘 한 박자 늦게 대응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위기가 다시 위험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황골 탈퇴하는 계기를 삼도록 저도 미력 하나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문 분야가 다른 거는 잘 모르고 주로 안보 분야인데 예. 이쪽 분야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국회의원은 또 기존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이 내신 세금에 부끄럽지 않은
세비가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 신원식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고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네, 1년에 4번밖에 없습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제 어떤 라디오를 들었냐고 질문을 받으시면 YTN 뉴스 FM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고 5시부터 7시까지 꼭 말씀해 주셔서 이번 총선처럼 YTN 뉴스 FM 이동행 뉴스 정면 승부가 압도적 1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